코스모 신소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 충격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코스모 신소재 상당히 선방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의 단기적인 낙폭에 따른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하지만 이 코스모 신소재교는 200일 이동평균선, 장기 이평선이죠. 200일선을 축으로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현재 약보합선에서 등락을 거듭을 하고도 있습니다. 일단 동사의 경우에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현재 에너지를 축적하는 눌림목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 목표 가격은 얼마 정도로 설정을 할 것인지 김사부가 명쾌하게 해답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또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리튬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역시 우리나라 2차 전지업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튬 공급 축소가 현실화되면서 이렇게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배터리 업계도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찾아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양극재라든가 소재 업체에게는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의 확대라는 호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에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셀 제조사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가중이 되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니켈 가격의 상승이 일단 우리 배터리 업체들에게 일단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글로벌 1위 배터리 업체죠. 이 CATL의 경우에 일단 아시다시피 중국 장시성 광산에 리튬 채굴을 최소 3개월간 중단하기로 하면서 리튬 가격 상승에 촉매제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해당 광산은 연간 12만 톤 규모의 탄산 리튬을 공급하는 거점인데, 이는 중국 내 생산량의 12.5% 정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한 3%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채굴 허가 만료를 이유로 내세우긴 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중국 정부의 공급 개혁에 따른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동안에 리튬 가격이 급락을 했던 것이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 꼽힐 수가 있겠는데, 최근 2년간 공급 악화가 이어지면서 일부 광산은 생산 원가 이하로 판매할 정도로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실질적으로 지난해 리튬 가격이 톤당 15만 위안에서 7만 위안대로 반토막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볼 때 이 배터리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이런 조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난 7월 달에도 이 장거 광업이 연산 1만 톤의 감산을 발표했을 때는 일단 미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이번 CATL의 결정들은 상당히 크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계 최대 셀업체가 직접 공급 축소에 나선 것이 단순한 기업 차원이 아니라 이 정책적인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을 일단 시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이런 가운데서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국내 기업들, 특히 2차 전지업체들 중에서 양극재 기업에 대한 것들을 일단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영향을 이 양극재 기업의 경우에 일단 리튬 가격 연동 구조 덕분에 매출 확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즉 원전의 구매 비용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판매 단가가 올라서 절대적인 마진이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확대가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이번 동사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코스모 신소재교는 고부가 가치 제품인 NCN, 즉 니켈, 코발트, 망간, 양극화 물질과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자원하는 양극재 시장에서 꾸준하게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코스모 신소재균 2차전지 소재와 MLCC용 2형 필름이라는 두 개의 확실한 성장축을 가지고도 있는데요. 이는 업황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2분기에는 5억 정도 영업이익이 그렇게 해서 지난 1분기에 10억에 비해서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22개 분기 연속해서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여타 양극재 기업들에 비하면 상당히 좀 선방을 해줬다라고 평가를 해드렸죠. 3분기에 예상되는 그 매출은 1,300억 정도 육박하고 이렇게 매출은 꾸준하게 분기를 거듭할수록 최근에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일단 25억 정도로 예상이 되어지고도 있습니다. 전분기에 비해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회복 강도는 아직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하지만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 이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적 측면에서는 상저하고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역시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여집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동사교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대부분 받아주고 있어요. 물론 연기금에서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금융투자도 부분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수량 자체가 좀 미미하죠. 그래서 주도를 하고 있는 세력들은 개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개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기관이나 외국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도 상승이 진행이 될 수 있게 스마트한 개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일단 개미 같은 흩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강력한 개인들의 매수 수치가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기 상승 이후에 이렇게 최근에 시장의 조정 과정에서도 상당히 시장이 뭐 1%, 2%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선방을 했다는 점은 그만큼 저가에 대기하고 있는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점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20일 이동 평균선과 이격 조정을 거치면서 또다시 조만간 한 번 더 레벨업들이 시도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에 따라서 뭐 동사의 경우에 현재쯤에서 굳이 매도에 나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일단 21선과 이격이 축소되는 시점 정도에서는 추가적으로 또 매수에 나서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래량 측면에서 다시 한번 또 증가가 뒷받침이 되어진다라면 기본적으로 한 80만 주에서 100만 주 이상 최소 뭐 100만 주 이상씩의 거래량이 수발되면서 손바뀜 현상이 이루어지면은 일단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한 번 더 탄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추세적인 흐름상 상승에 대한 흐름 자체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지지와 저항을 강화할 때 1차적으로 6만 원대 그리고 조금 더 상승세가 진행이 되어진다면 7만 원대까지 기다려 볼 수가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추세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락 추세선 을 그려보면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렇게 6만 원대 흐름들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치는 6만 원대가 되겠습니다만 꾸준하게 상승세가 손바뀜 현상이 이어진다라면은 7만 원대 전후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들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유연하게 매물들에 대한 소화 여부들을 지켜가면서 유연하게 대응들을 해주신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